2022년 S&P 500 지수는 19.3% 하락했습니다. 2023년엔 더 큰 하락이 옵니다. 12월 23일 모건 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20% 더 하락한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1분기 어느 시점에 실적 위험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3,000 또는 3,30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P 500 지수의 연봉 차트입니다. 2009년부터 13년간 상승을 하고 2022년 19.3% 하락한 상황입니다.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면 상반기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으로 하락 5파가 완성이 됐고요.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반등을 하고 반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시작했죠. 제가 12월 4일 제작한 영상에서 폭락을 경고하고 주식을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된 주봉 차트 보면 3주 연속 지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더 크게 보면 큰 하락 한 파동이고요. 그거에 대한 반등이고 다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소파동이 1, 2, 3, 4, 5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한 파동인데 그 안에 소파동이 1, 2, 3, 4, 5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큰 한 파동에 대한 반등 파동이 있는 거고 다시 이 큰 하락, 반등, 큰 하락이 있고요. 그 큰 하락, 대파 안에 소파가 1, 2, 3, 4, 5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 2, 3이잖아요. 1, 2, 3. 그래서 3만 나와도 1만큼 3만 나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만큼 하락하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3파의 저점이 이 정도가 되고요. 그 3에 대한 4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5파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1파에서 나왔던 만큼 하락을 한다면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약 3천 초반이 되는 거고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 이 기간만큼 하락을 하면 대략 2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이 분석이 펀더멘탈로는 실적 때문에 하락인 건데 차트상으로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와 가격과 시간이 맞는 거죠. 1월 중순부터 미국의 실적 발표 들어가는데 거기서 실적 악화가 확인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흔히 역실적 장세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최저점을 기록하고 엄청난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차트 분석으로나 펀더멘탈 분석으로나 내년 1월, 2월에는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해서 하락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12월 25일 기준 현재성을 바탕으로 한 분석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S&P 500과 마찬가지로 10월 13일 저점 찍고 약 2달간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는데 반등이 나스닥이 훨씬 약하죠. S&P 500은 직전 하락에 약 70%를 되돌렸는데 나스닥 지수는 50%도 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락은 더 강하고 반등은 더 약하고 그런 나스닥인데요. S&P 500처럼 나스닥 주봉 차트로 카운팅을 간단하게 하면 이 큰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래서 큰 하락, 반등, 큰 하락이 남아있고 그렇게 이 하락한 만큼만 하락하더라도 7,000대를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면
이 첫 번째 하락 파동보다, 즉 하락 1파보다 반등 2파 이후에 나오는 하락 3파가 하락 1파보다 하락 3파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 2, 3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대파동 안에 소파동이 1, 2, 3, 4, 5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보통 이 크게 1, 2, 3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작게 1, 2, 3이죠. 3-3 파동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3-3이 시작됐고요. 1월 중순에 실적 발표가 시작하잖아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이 3-3 파동과 실적 시즌이 맞물리면서 거기서 실적 악화가 확인이 되면 이 3-3이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 큰 대파동 1파보다 큰 대파동 3파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7천이 아니라 7천을 일시적으로 깨면서 6천대를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무조건 간다가 아닙니다. 예측을 하되 예단하면 안 되고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세 하락이 나온 경우 보면요, 중요한 저점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자리를 위협하면서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일반 대중들을 바닥에서 투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2달간의 반등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된 상황이고, 1월달 실적 시즌에 강한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이러한 엄청난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경기 침체가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 기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경기 침체 전에는 기업이익 하락이 나타나지 않죠. 현재까지 기업이익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올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기업이익 감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동안 기업이익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기업이익이 최저점을 찍기 몇 달 전에 주가가 바닥을 찍는 거죠. 경기 침체, 리세션에 진입하면은 진입 이후에 주가 하락분이 과거 통계상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들어가서 경기 침체가 1년간 유지가 된다면 그 중간 경기 침체의 바닥인 내년 말에 6개월 전쯤 주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기업 실적 발표를 확인하면서 이 나스닥 S&P 500 주봉 차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큰 대파동 1, 2, 3이고 그 안에 소파동 1, 2, 3, 4, 5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올 하반기에 폭락 경고 유튜브 영상을 2번 올렸습니다. 8월 21일 그리고 12월 4일. 8월 21일에 나스닥 급락 경고, 주식을 다 팔아야 합니다 영상을 올렸을 때 나스닥 차트가 여기입니다. S&P 500으로 4228이네요. 나스닥으로 보면은 그때가 12700이었고 바로 이때가 금요일이고 그 주 주말 일요일날 영상을 올린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10월 13일에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두 번째 폭락 경고 영상을 올렸을 때는 바로 요 12월 2일 금요일이 끝난 그 주 주말입니다. 그 주 일요일이죠. 여기서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신기하죠? 폭락 경고 영상을 올리고 급락, 올리고 급락. 차트를 보실 때 반드시 캔거의 추지파,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지지저항, 파동 패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가격 분석만 하면 안 되고 시간 분석, 주기 분석도 같이 해주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난 6월 저점에서 반등 고점까지 42거래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점에서 다시 10월 저점까지 똑같이 42거래일이에요. 42, 42 대등 수치라고 하는데요.
뭐 주기 분석, 시간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러면 다음 42일째 되는 날에 또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확률을 놓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43일차 되는 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 본장 시작 전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시가가 급등 출발했는데요. 그날 시가 대비 고가 대비 크게 빠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변곡 캔들이 완성이 됐죠. 저는 미리 유튜브를 통해서 경고를 드렸고 이날 CPI 발표를 기다리고 주가 흐름을 확인하고 거기서 나스닥 선물 매도로 큰 수익을 냈는데요. 가격 분석과 시간 분석을 같이 하면 예측의 확률,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요 하락 파동, 요 때도 대략 40일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8월 고점 이후에 10월 저점까지 약 40일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10월 저점에서 약 2달, 약 40일 정도 반등을 했고 그 고점에서 다시 약 40일 정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하락한다가 아니라 하락할 확률이 높고 매도세 우위 구간이라는 겁니다. 주봉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매도세 우위 구간이고요. 매수세 우위 구간, 매도세 우위 구간, 작게 매수세 우위 구간, 다시 매도세 우위 구간, 매수세 우위 구간, 다시 매도세, 매수세, 한동안은 매도세 우위 구간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걸 좀 쉽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은 아무래도 매도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이 반등하는 구간은 매수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고 다시 하락할 때는 매도세가 강하고요. 상승할 때는 매수세가 강하고 하락할 때 매도세가 강하고 얘가 상승할 때 매수세가 강하고 이걸 보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고 있죠. 한동안 얘가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있고 그러면 그 내려와서 바닥을 찍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기본 지표 캔들 거래량 이평선 분석을 우선으로 하고 보조로 참고를 하는 겁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로 보는 거죠. 코스피의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 6월에 고점을 찍고 20주 이평선, 주봉의 20주 이평선인데 그게 깨진 이후에 계속 저항이었었고 올해 11월 달에 돌파를 했는데 지난주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확인이 됐죠. 안타깝게도 20주 이평을 지키면서 여기서 살짝 깨졌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죠. 여기를 지키면서 움직여야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깨지면서 지금 다시 재차 하락 구간으로 접어든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 한동안 코스피도 매도세 우위 구간으로 작용한다. 최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작은 반등은 나오더라도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 9월 저점 언저리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내년 1분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과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는 작년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7월부터 하락을 해서 하락 기간이 깁니다. 미국은 3대 지수 평균했을 때 1월에 고점 찍고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6개월간 더 하락이 있었고요. 펀더멘탈도 다르지만 수급도 다르고 차트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하락할 때 우리가 당연히 같이 하락을 하지만 하락 폭, 하락 크기나 기간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과거에 2021년 이 사상 최고가 돌파 전에 기존의 사상 최고가고요. 그 사상 최고가 바로 아래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고 2021년 1월 달에 10만 전자 얘기 나오면서 96,800원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큰 하락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요때 하승운의 주식 투자 유튜브뿐만 아니라 타 채널에 나가서 이 과거의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는데 거기를 갭으로 이탈했고 그 자리가 강한 저항이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여기서 주식을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경고를 계속 드렸었고 거기 부딪히고 지금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향후 실적 전망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1월 달에 실적 발표할 텐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향후 6개월 정도는 최소한 더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봉의 하락 트렌드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선을 긋고 그것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저점과 저점이 맞물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전자가 깨지고 4만대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 하락한다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인 거고 이 하락이 일단 전저점 지난 9월 저점 51,800원 언저리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반도체 경기는 당연히 그걸 반영을 할 거고 삼성전자는 그걸 반영하면서 전저점이 깨지고 내려가면 채널 하단 언저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큰 흐름이 하락 추세고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 우려감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주가는 약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그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차트는 더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신저가 상태에서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 과거에 2020년 8월 저점이 71,300원인데 그 7만원 초반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12월 2일 금요일 그 주 12월 4일 일요일 영상에서 LG에너지 솔루션 등 2차전지 급락을 경고를 드렸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좀 과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2023년 1월 27일에 상장 1년이 되면서 우리 사주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3.4%고요. 800만 주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매도를 하겠죠. 지난 7월 달에도 이 6개월 지나면서 상장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6개월 지나고 물량이 해제되는 오버행 이슈가 있었고 그 전에 이렇게 빠졌다가 오히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1월 말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10억 원으로 유지가 된다고 지난 금요일 확정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큰손들은 일단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게 12월 27일까지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지난 금요일 날 특히 이제 3% 이상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요것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7일이 지나고 28일부터 1월 초까지는 요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다시 그런데 1월 27일 1년 상장 후 1년 되면서 보호 물량 해지가 보유에서 해지가 되면서 매물 출회에
대한 우려감, 오버행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나서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바로 주가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란 상태에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는 거고, 제가 12월 초 영상에서 요런 자리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상승의 382 되돌림이면서 저항이 지지가 되는 자리,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나서 거기서 지지 시도,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금요일 날 5.5% 하락하면서 깨졌죠. 바로 이게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27일까지 이게 작용을 하고, 그러면 28일부터 1월 초는 요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보나 펀더멘탈로 보나 내년 1분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만약에 예상대로 큰 하락이 나오면 반대로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만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리스크는 회피하고 수익 기회는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약 6개월 만에 초급 아카데미를 1월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우리 하미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